네, 들어오세요. 선생님 딴 게 아니고 제가 네. 오늘 좀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 네. 이제 전세가 끝날 때가 됐거든요. 네. 빌라왕 사건도 있고 음. 전세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왔어요. 집주인하고는 얘기를 해봤어요? 좀 뭐라고 하던가요? 월세로 좀 바꾸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전환율이 워낙 높아서 피디님한테도 그런 일이 왔네요. 그러면 혹시 지금 전세 살고 있잖아요. 네. 이자 많이 내요? 달달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세제 방안에서도 사실 이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어요. 고정금리요? 응, 고정금리. 보증 비율도 일단 100%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증 요율 자체도 0.1% 정도가 감면받으면서 인하돼가지고 나온 상품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고정금리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변동금리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자 내는 것들이 다 변동금리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변동금리도 올라간 거잖아.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 내던 게 100만 원씩만 내고 150만 원씩 내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건데 네. 그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혹시 그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는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않지만 거주를 해야 되고 근데 부담스럽고 이거를 어느 정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게 계약갱신 청구할 건데 뭐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있는 계약 내용을 네. 똑같이 한 번 더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임차인한테 굉장히 많이 맞춘 100% 맞춘 법안이긴 한데 이게 임대차 3법에 네.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피디님한테는 좀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어떤 점에서? 나중에? 나중에. 어떤 점에서 안 좋을까요? 왜냐면 지금은 좀 아까 뭐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뭐 역전세라던가 뭐 빌라왕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매매값도 떨어지면서 전세값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역전세라는 게 나왔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고 시장이 좋아지면 네. 그리고 보세요. 지금 휘디님 집도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하고 반전세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네. 결국에 없어지는 건 뭐예요? 전셋집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쵸? 네. 근데 보세요. 고정금리의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고 대출 상품들이 금리도 낮아지면 월세는 한 번 올라가는 게 떨어지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전세는 올라가거나 보합을 유지할 수는 있어. 떨어지는 것도 어쨌거나 협의를 통해서 네. 그거를 월세로 좀 전환한다던가 이러면서 얘는 조금 유두리 있게 좀 많이 갈 수가 있겠지만 네. 다른 것들은 내리는 게 좀 힘들어요. 전세가 그럼 굉장히 부족해지는데 네. 시장이 좋아져서 네. 전세 물량이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렇죠. 그럼 전세난이 일어나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보세요. 그럼 전세 가격은 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 네. 나중에 뛴 금액을 가려면 내가 이만큼에 대한 갭을 내가 그동안 벌어놔야 되거든요. 그쵸. 그 갭 차이가 5천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못 번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지금 있는 금액에 맞춰서 또 주변부로 벗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막 1억, 2억 이렇게 올리지 않는 한 3, 4천 정도 수준에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대출을 활용해서 가라. 연장을 해라. 계약갱신 청구. 그렇지. 쓰지 말고. 왜냐면 이건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그럼 차라리 피디님 네. 지금 집을 사는 건 어때요? 집을 사라고요? 네. 아, 솔직히 지금 매달 이자도 감당 안 되는데. 그게 이자가 감당 안 되죠.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감당 안 되는 건 빼고 네. 내가 집을 임차인으로 살 때와 네. 내가 이 집에 실거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집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둘의 입장 중에서 네. 이자를 빼고 네. 뭐가 좀 더 이익일까? 당연히 뭐 집주인으로서의 그쵸? 게 낫죠. 집주인으로 만약에 내가 거기 실거주를 하면 네. 어디 갈 이유도 없고 누가 나를 내쫓을 이유도 없고 뭐 월세를 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 활용할 수 있는 그쵸, 부분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쵸. 반대 입장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개발이 된다. 그 네. 지역에. 네네. 입주권은 임차인한테 나가요? 소유주한테 나가? 아 그쵸 당연히 소유주한테 가죠. 나가겠죠. 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자 부담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네. 아니면 조금 덜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자를 이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적금을 붓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왜냐면 내 집값을 내가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면, 이자는 사실상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다 이자를 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돈이요? 왜냐면 내가 다시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냥 버리는 돈이지. 근데 집은 좀 틀리다라는 개념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비슷하다면은 저는 사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지금 시기가 제가 볼 땐 불안할 수는 있어요. 막 가격도 떨어지고 되게 불안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봐요. 지금이 바닥.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2월 말에 한 번 더 FOMC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베이비 스텝 정도 밟고 네. 그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는 고압을 좀 유지하다가 네. 예전에도 한번 뭐 전망을 얘기해드렸지만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게 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더라도 다 그렇게 좀 베팅을 많이 하고 금융당국이나 이런 쪽도 지금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좀 전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이 바닥일 거다. 치고 올라가면 또 못 살걸? 그러면은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은 어디가 있어요? 개발지 위주겠죠. 개발지 위주? 시간이 빠른 사업이냐, 네. 느린 사업이냐, 이런 거의 차이니까. 젊잖아요, 아직. 네. 거기서 어쨌거나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내가 실거주하는 입장은 투자하고 사는 것은 완전 별개예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그런 지역을 어쨌거나 설명을 해드린다면, 네. 그래도 가운데 쪽에서 보거나 네. 가운데에서 바로 인접 지역들, 가운데 붙어있는 인접 지역들, 이런 쪽에서 봐서 좀 개발 호재가 있고, 지금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모아타울이라든가 모아주택 2.0도 나왔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재개발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지역들. 네. 그리고 부동산 다니다 보면은 좀 여기에 뭐 동의서를 건넌다던가 뭐 이런 소문이 도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 좀 유심히 보고. 네, 이사님 그러면은 아까 몇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전세 지금 현재 계속 머물고 있을 때, 네. 그럴 때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대책에 나왔던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지금 상황을 조금 2년 정도 잠시나마 좀 목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굳이 버리는 돈으로 활용을 하지 말고, 저는 차라리 집을 지금이라도 좀 구입을 해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좀 같이 갈아타는 게 어떨까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처럼 이제 전세 만기가 네. 다가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투적인 말은 안 할게요. 뭐 힘든 시기입니다. 버티세요. 힘내세요. 이런 얘기는 사실 너무 상투적인 얘기인데, 이럴 때 태세 전환을 한 번씩 고려해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집을 사는 게 정말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집을 또 못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정상.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쨌거나 전세나 월세나 이렇게 임차인으로 만약에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연장 계약을 한다고 해도 1년 내지는 2년 있다가 이 사람이 또 집주인이 얼마를 올릴까, 나가라고 하진 않을까. 전세를 만약에 했을 때는 이자가 변동금리라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되나, 난 수입은 주는데 이자는 자꾸 더 불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건 지금이 제가 볼 땐 매매를 하더라도 적정한 시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매매한 지역들이 만약에 개발지 인근이다 하면은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단 반등이 나오는 시기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가 될 테니 그런 거 좀 잘 고려하셔서 이런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뉴스라던가 좀 정책이 어떤 정책이 또 완화 정책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신 다음에 실거주 시장에 지금이라도 진입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봐요. 이사님 오늘 이렇게 좀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우, 네. 다행입니다. 다음에 그럼 고민이 있으면 네. 다시 한번 와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료 상담 해드리면 되나요? 무료 아닌가요? 네, 맞죠, 무료. 커피 한 잔도 없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은 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알겠습니다. 커피 한 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